무에서 부를 만드는 자수성가의 조건. 여러분은 이 5개의 문장 중 몇 개에 공감하시나요?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의 상황에서 시작해 큰 투자 없이도 수백억을 만든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코디 산체스. 실제로 코디는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세탁소, 청소업체, 세차장, 자판기 등의 사업으로 최저 시급을 받던 직장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직접 만든 자신의 방법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돈과 성공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5가지 부의 철칙이면 1년 안에도 엄청난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99%를 앞서가는 코디 산체스의 5가지 부의 인사이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99%의 사람들을 앞서가는 첫 번째 인사이트, 돈과 성공을 간절하게 원한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건 친구가 아니라 동료다. 코디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최저시급을 받는 직장에 다녔어요. 하지만 직장을 다니는 게 너무도 싫었죠. 그래서 하루는 폴이라는 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게 제 잘못인 거 아는데 진짜 직장이 너무도 싫어요. 심지어 저에게 맞는 일인 것 같지도 않고요. 마치 직장의 노예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을 때 폴의 대답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코디, 너 지금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너희 회사에서 그 누구도 너한테 일해달라고 하지 않았어. 회사에 다니는 그 결정, 그리고 지금 하는 일 모두 너가 자진했고 너의 결정에 의한 결과인 거야. 그 노예 계약은 회사가 아니라 너가 만들었다고. 이런 폴의 말에 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투는 친구의 말투가 아니었거든요. 만약 폴이 코디의 친구였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누군가 친구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대부분 이런 반응이 나올 겁니다. 맞아, 너희 회사 너무하다. 너희 직장 상사는 왜 이렇게 깐깐한 거야? 하지만 폴의 반응은 친구가 아닌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가는 동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코디에게 충격을 줬고 새로운 관점을 열어줬죠. 그녀는 그 느낌을 이렇게 회상했어요. 폴이 저에게 각인시킨 한 문장은 이겁니다. 승자는 넋두리나 푸념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누군가가 승자인지 아닌지 알고 싶거든 그 사람이 푸념을 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승자는 절대 낑낑대며 푸념 속에 살지 않습니다. 즉, 그 상황 속 폴의 한마디는 제가 승자가 아니라 루저라는 사실을 제대로 일깨워줬죠. 그걸 깨달은 순간 제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그녀는 돈과 성공을 위해서는 나보다 더 나아가는 사람과 이 길을 갔던 사람, 그게 아니라면 힘든 마음을 채워주는 친구가 아닌 함께 가며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동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야 하는 사람들은 푸념이나 불평보다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긍정적이고 날카로운 사람이어야만 한다고 했죠. 코디 산체스의 두 번째 인사이트, 남들이 당신을 증오하게 냅둬라. 아니, 오히려 그걸 이용해라. 코디는 이렇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내가 해야 할 도전에 대한 남들의 시선에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아이는 이 세상에 없잖아요. 즉, 두려움은 살아가며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습득한 두려움은 반대로 우리에게서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말은 쉽겠지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조언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에 코디는 이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직장에 다녔을 때 댄이라는 제 상사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하루는 이런 문자를 저에게 보냈죠. 코디, 너 때문에 우리가 다 멍청해 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이번 주에 직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됐으니까 팔로워는 많이 늘어야겠다. 이런 문자를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직장에선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고 집에 와서야 자신의 부업을 했는데 직장 상사의 비꼬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코디는 이 메시지를 저장해서 자신의 사진첩에 가지고 다녔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저장해놓은 댄의 문자를 매일 봤어요. 그 어느 메시지보다 큰 동기부여가 됐거든요. 지금은 댄이 절 욕하던 그 메시지를 본 후에
제 통장 잔고에 있는 돈을 확인하곤 해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절 비난하던 그는 달라진 것 없는 삶을 살고 저는 그가 평생 번 돈보다 몇백 배의 돈을 벌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 직장 상사였던 댄을 놀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이 성공으로 가는 과정 중에는 무조건적으로 댄과 같은 사람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도 그 사람을 이겨버리고 싶다면 그 증오와 비난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증오와 비난을 받고 있지 않다면 그건 여러분이 나아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남들이 주는 불편함, 증오, 비난을 원동력으로 쓰며 나아가라는 코디 산체스. 때론 긍정적인 반응보다 부정적이고 악한 반응이 힘든 우리를 더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 될 거라고 말했던 그 결승선을 내가 넘어가게 될 때 형용할 수 없는 희열이 느껴지죠. 그 부분으로 코디는 자신의 은행 잔고를 본 거고요. 즉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처럼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말들을 담아두세요. 그 어느 연료보다 강하게 날 나아가게 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누군가를 폄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비난하는 대상보다 나은 경우가 드물어요. 즉 자기 자신은 이루지도 못하면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면서 남을 평가합니다. 저보다 더 몸이 좋은 사람이 저를 비난하는 걸 본 적 없고 제 결혼 생활보다 더 행복한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제 남편의 관계를 비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가진 걸 깎아내린 경험도 전혀 없죠. 즉 나를 비난하고 폄하하는 그들은 저보다 나은 부분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꼭 이 부분을 잊지 마세요. 코디가 말하는 세 번째 부의 인사이트, 대중을 따라가지 마라. 그녀는 말합니다. 99%의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희생하고 싶지 않아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만 하고 싶어 합니다. 남들에게 부자처럼 보이고만 싶어 하지 진짜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들은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만 싶어 하지 성공을 위해 시도할 수 있는 배짱은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충분하다고 말해주죠. 그러니 대중 속에 섞여 들어가지 마세요. 성장은 가까웠던 사람들과 떨어지는 과정입니다. 코디는 자신의 친구이자 멘토인 제이가 말했던 티슈를 들어 올리는 것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벼운 티슈의 가운데를 올려들 때 휴지 가장자리의 꼭지점들은 멀어지잖아요. 그리고 휴지의 중간점이 계속 올라가면 주변에 있던 꼭지점들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연스레 소속되어 있던 대다수의 사람들 혹은 대중들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공할수록 점점 멀어지는 순간이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멀어짐의 결과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 올라가게 되는 영향력이 생기죠. 그러니 대중에 멀어지는 것을 예상하세요. 더 빨리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볼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그 길이 올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코디의 네 번째 인사이트, 돈은 빠른 사람에게 딸려온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의 은행 잔고는 그 사람의 속도를 알려줍니다. 더 빠르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더 큰 숫자가 은행 계좌에 나타나죠. 우버라는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버의 창업자 트래비스가 사이코패스처럼 빠르게 결정하고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미친 사람처럼 고객들의 피드백을 듣고 그걸 현실로 반영하는 속도에만 집중했거든요. 어느 정도로 빨랐는지 정부나 법률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 모든 계획을 다 실행해버렸습니다. 실제로 우버는 속도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서 다른 결과를 가지게 된 이유는 결정의 속도보다 법의 제약이 빨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코디의 멘토들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똑똑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위험한 결정을 더 빠르게 내리고 행동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전과 달라지고 싶다면 더 똑똑해질 필요도 없고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더 빠르게 결정할 필요가 있죠. 코디의 마지막 다섯 번째 부의 인사이트, 대화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이 성공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친구의 경험을 나눴죠.
제 친구 알렉스는 헤지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 경험을 물어봤고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정말 이상했던 부분은 질문을 했던 사람이 내가 아니라 워렌 버핏이었다는 거야. 점심이 끝날 때쯤 생각해보니까 나는 말만 했고 워렌 버핏은 질문만 했더라고. 즉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은 자신의 말만 하며 똑똑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멍청한 척 질문을 하고 남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대화 속에서 질문을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아는 것을 말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더 큰 성공을 원한다면 말하지 말고 질문하는 사람이 되세요. 똑똑해 보이는 것보다 멍청해 보이는 게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게 만들 겁니다. 이번 영상 코디 산체스의 부의 철칙을 정리하자면 내 감정을 받아주는 친구보다는 현실을 일깨워주는 동료와 함께 나아가는 것, 성공의 여정 중 필연적으로 만나는 비난 앞 오히려 나를 나아가게 하는 동기부여로 사용하기, 더 큰 부를 위해서는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에 익숙함을 따라가게 만드는 대중의 걸음과 정반대로 꾸준하게 나아가는 연습, 개인의 통장 잔고는 그 사람의 행동을 반영하니까 남보다 더 똑똑하게 나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 때로는 더 빠르게 결정하고 행동하기,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사람들을 만나며 내가 아는 걸 뽐내며 자랑하기보다 차라리 멍청한 척하며 듣고 배워보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코디의 인사이트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그 생각과 앞으로의 다짐을 공유해 주세요. 이번 영상 속 그녀의 메시지가 고민하던 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계기가, 더 나아가 행동하는 용기를 선물했길 바랍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